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학 박사의 심도 깊은 분석과 명쾌한 해설이 담긴 북한과 통일 문제 전문 채널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크입니다. 오늘은 49번째 방송으로 핵 보유국을 넘어 국채가 된 북한 핵무력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북한 핵 문제와 그 대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민주 평화통일을 위한 응원입니다. 지난 8월 18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응한 담화에서 우리의 국채인 핵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의 국채란 국가체제를 의미합니다. 한편 북한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핵무기 보유와 국가체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자유민주 시장경제체제 국가들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 구소련, 러시아 등 일당 독재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김여정 담화 속에 우리의 국채인 핵이란 것은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력을 단순한 핵무기 보유를 넘어 국가체제와 등치시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회주의 체제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채와는 상관없이 세습된 수령 유일 독재 체제와 등치시킨 것입니다. 곧 핵무력이 국가와 체제를 지키려는 주체 무기라기보다 세습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기라는 셈이죠. 결과적으로 핵무력에 대한 북한 핵심 지도부의 이 같은 인식은 언젠가는 재개될 미국과 북한 간의 북한 비핵화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더하여 영상 자료의 표에서처럼 남한 어떤 정부의 어떤 제의와 정책에 상관없이 분단 고착화와 북핵 위협 정도를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과 개발 의지는 핵무기 개발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관되었지만 역대 우리 정부와 정치 세력들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을 뿐입니다. 즉 정치적 이해관계의 유분리에 따라 북한의 핵 집착증을 방임 또는 애써 외면했던 것이죠. 그 결과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북한 핵무기는 전략 전술적으로 고도화되어 우리의 목전에 다가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핵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민 모두가 현명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앞의 표에서처럼 북한은 남한 정부 성향과는 무관하게 또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과는 별도로 자신들의 전략 시간표에 따라 핵무기 개발 및 고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령 유일 지배 체제가 존속되는 한 이 관성은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총비서를 비롯한 북한 핵심 세력이 수만 발의 핵탄두와 미사일을 보유하고도 체제 붕괴와 함께 연방이 해체된 구소련처럼 핵무력이 절대로 체제와 권력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 북한 주민이 핵무력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보검이 아니라 고난의 행군과 자력갱생으로 내모는 원흉임을 자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민, 특히 정치권은 순진하고 무지하게 북한 비핵화에 목매지 말고 현실 직시와 함께 근본적인 고뇌와 정책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친북 좌파가 아닌 이상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기다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핵심 사항으로 북한 핵무력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현실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7월 전승기념일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장관 발언을 핵 보유국의 턱 밑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으로부터 출발한 것, 저들이 실제로 제일 두려워하는 절대 병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국가를 상대로 군사적 행동을 운운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재래식 전력에서는 우리 군이 북한군을 압도하는 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핵무기는 어떤 재래식 무기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비대칭 무기입니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핵보유국 북한의 턱 밑에서 살아야 할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재로서 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동맹국 미국의 핵 억제력이 유일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한 도발에는 우리의 우세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강대강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앞의 표에서 보았듯이 굴종적이라고 할 만큼 친북한 정책을 편 문재인 정부 기간 북한은 가장 많은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저자세 일방적 양보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난 6월 5일 북한이 8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응해 한미연합군도 미사일 8발을 발사하였고 그 후 북한은 8월 17일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한 순항미사일 발사 외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이 원칙적 맞대응 전략 기조는 그나마 불안한 평화라도 유지하는 데 더 유효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상호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인 담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북한 의도를 믿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북한 또한 우리 의도를 불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핵 문제를 비롯한 군사 안보 문제에서는 상호 비례 원칙과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준수하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전쟁이 아닌 이상 담대히 조건 없는 지원을 간단 없이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채가 최상의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세습된 수령 유일 독재 제재인 북한의 국채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므로 이를 잘 지켜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는 슬기롭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과 통일문제 전문 채널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